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4월 첫째 주 4월 5일 토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5일 토요 경마와 그 다음 주 토요일 야간 경마는 아니고 이제 노을 경마로 벚꽃 시즌에 맞춰서 4월 달에 작년부터 개설됐죠. 자, 이번에도 이제 벚꽃 축제를 해서 토요 경마만 금요일과 일요일은 정상이고 토요일만 노을 경마로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경주 발주 시간 8시입니다. 시간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자, 이 야간 경마 하면서 작년에 좀 많이 배당이 터졌어요. 갑자기 사이클이 좀 바뀌어 가지고 말들이 좀 막 말들 자체가 사이클이 바뀌니까 좀 어리버리했죠. 자, 이번 연도는 또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편성으로 봤을 때는 많이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물론 현장에 가 봐야 되겠죠. 일단은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앞말 한정 편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5번 패션스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뭐 꾸준하게 성장세,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뭐 데뷔 전부터 워낙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면 더없이 좋은 조건이겠습니다만은 이 말이라는 게 살아있는 동물이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 또 동물이기 때문에 조금씩 또 성장을 하는 맛도 좋은 또 이렇게 지켜보는 재미가 있죠. 자, 패션스타가 딱 그런 스타일이죠.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엑설런트 한센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엑설런트 한센 같은 경우는 조인권 기수가 결승선에서 약간 좀 요즘에 조인권 기수가 좀 예전의 조인권 기수답지 않게 좀 말을 좀 쎄 어 잘 몰아내지 못하는 좀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이는데 어디 몸이 좀 안 좋은지 좀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여하튼지 간에 조인권 기수가 직전에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는 탈 겁니다. 자기가 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타고 있기 때문에 뭐 마방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으면 조인권 기수가 뭐 알아서 잘 타 주겠죠. 그래서 5 번, 6번 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빠지는데 저는 이번 경주 좀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 뭐냐 3번 질주의 여왕입니다. 질주의 여왕. 질주의 여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행 검사를 몇 번 받았습니까? 하나, 둘, 셋. 4차례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좀 악벽이 있습니다. 악벽이라 그러면 인제 좀 나쁜 버릇이죠. 나쁜 버릇 뭐냐면 발죽이 들어가는 자체를 너무 무서워해 얘가. 발죽이 막 그 만들어 가려고 진입불량이라고 그러죠.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를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야 나가. 안 돼. 나가." 계속 이제 못 했는데 이제 마지막 경주에 들어가서 뛰었어요 주행 검사를. 근데 들어가서 뛰니까 뭐 물론 비바닥에 뛰기는 했습니다마는 선행 가서 그냥 한 바퀴 뺑 돌아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발주기를 안 들어가려고 막 삐죽삐죽 대는데 단거리에서 장거리는 아니겠지만 단거리에서 발주기만 들어가면 문 열려서 선행 가서 그냥 한 바퀴 돌아버리는 이런 마필들이 많이 있죠. 이 질주의 여왕이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안 들어가려고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발주기를 어떻게든지 밀어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마필이 인제 현장에 가면 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비인기 마필이면 그냥 뺍니다. "야 다시 연습하고 와." 빼요. 근데 인기만 필요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얘가 빠지면 배당판의 절반이 날아가요 돈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밀어 넣는데 그 과정에서 힘을 너무 많이 써 버리면 경주 때 쓸 힘을 이제 거기에서 써 버리는 거죠. 이제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뭐 현장에서 그거는 말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질주의 왕이라는 마필이 패션스타나 엑셀런트 한생의 성장세보다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기가 훨씬 앞서 있다고 봅니다. 질주의 형은 기본기가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발주기 문제는 좀 있지만 얘가 좋다. 질주의 형을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할게요. 토요일 2경주입니다. 6등급 중거리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경주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 싶으시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400m로 펼쳐지는데 일단 배당판의 중심은 모닝 온도가 잡아줄 거예요. 이 모닝 온도가 이런 마필이죠.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는 계속적으로 한 번 뛸 때마다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직전에 장추열 기수가 잘 탔습니다. 장추열 기수가 2025년 들어서면서 완전히 뭐 거의 문세영 기수와 거의 동급 쌍벽을 지금 이루면서 서울 경마장에
탑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장추열 기수가 잘 탔어요. 지금 김영근 기수가 받아서 타거든요. 김영근 기수도 장추열 기수만큼 탈 수는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말이 좋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봐야 되겠고 7번 모닝 원더를 필두로 안쪽에 1, 2, 3 번이 많이 팔려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제 쪼끔 불안한 건 뭐냐면 이 문세영 기수의 빌리언 보이가 쪼끔 불안하긴 해요, 인기 마필 중에. 왜 그러냐면 빌리언 보이가 실상적으로 발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직전 경주 대비해서 그렇게 막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세영의 이름값으로 얘가 많이 팔리는 겁니다. 좀 거품이 껴있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자 안쪽에 지금 이클립스 더퀸이라든지 송달렁 태자는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인기 마필 중에서는 모닝 원더가 좀 더 많이 좋더라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될 복병 마필은 한 마리 있습니다. 9번 텐 코리아라는 마필이죠. 9번 텐 코리아는 모닝 원더하고 뛸 때 데뷔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죠. 그러면서 아깝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예 팔리지도 않았어요. 보이지도 않았던 마필인데 텐 코리아가 포인 마필이거든요, 포인마. 포인마면은 뭐 거의 반절은 외국산 마필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물론 포인 마필들 중에 정말 능력 부진 마필들도 엄청 많아요, 잘못 가지고 온 마필. 근데 또 포인마들이 한 번씩 잘 걸리면은 어마어마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도 있죠. 그중에는 있어요. 자 그래서 텐 코리아가 데뷔전에 보여줬던 발걸음이 예사롭지는 않았다. 얘도 지금 요즘에 인제 18조 마방, 박지원 조계사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9번 텐 코리아를 이번 서울 이경주에서 복병 마필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3 경주입니다. 5 등급 1300 미터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보죠. 안쪽에서는 2 마리 연이어로와 리멤버 어게인 그리고 중간에 그리폰 이 3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아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연이어로하고 리멤버 어게인 이 2 마리 지금 아까 제가 이 이경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서울 경마장의 레벨 1, 2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 마리가 압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어요. 특히나 연이 이어로하고 리먼버 어게인 2 마리가 뭡니까?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인제 안쪽 게이트에서 출발해. 안쪽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말을 지금 문세영, 장추열 기수가 단거리에서 타고 있습니다. 당연히 2 마리를 뺄 수가 없죠. 거기에다가 인제 말 좋아지고 있는 그리폰까지. 뭐 조상범 기수가 문세영, 장추열 기수한테 비비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리폰의 성장세도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뭐 좀 아리송한 말이 한 마리가 있죠. 아리송한 말. 그게 뭐냐? 자 외곽에 11번 꿈의 향기죠. 꿈의 향기.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실상적으로 꿈의 향기 같은 경우는 뭐 직전에 뛴 거 말고는 별것도 없어요. 없는 마필인데 제가 왜 좀 보냐면 직전에 진짜 별것도 없는 말을 푸르칸 기수가 제가 뭐 개인적으로 푸르칸 기수는 선호하는 기수는 아닙니다. 진짜 말을 좀 잘 못하는 기수라서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직전에는 이 푸르칸 기수가 꿈의 향기를 정말 잘 탔어요. 문세영 기수를 능가할 만큼 잘 탔어요. 그러면서 푸르칸 기수가 인제 끌고 왔단 말이죠, 꿈의 향기를. 어 기수가 잘 타서 끌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인제 게이트가 직전에는 안쪽 게이트 출발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외곽 게이트 출발이라는 좀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푸르칸 기수가 스타트를 빨리 하는 기수도 아니고 직전에도 후미권에 따라갔단 말이죠. 자 이번에도 어차피 11번 외곽 게이트에 앞에 가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직전같이 따라간다고 그러면 끝걸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마필은 꿈의 향기라고 보는 거예요. 뭐 물론 안쪽에 센 말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꿈의 향기도 여러분들이 뭐 승식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삼복 승식에서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복승도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3 경주에서 최대 복병 마필은 꿈의 향기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토요일 4 경주입니다. 5 등급 장거리 1700 미터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4 경주는 저는 이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 봤습니다. 왜 준메인이냐? 인기 마필들이 좀 못 믿겠어요. 일단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준 마필이 6번 위드 디스쿠로입니다. 그렇죠. 위드 디스쿠로인데 자 지금 14 주의 공백을 가지고 승급전에 도전합니다.
모든 조건이 자 일단 공백도 가지고 있고 승급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조교 때 상태도 그렇게 썩 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뛰었던 기본기로만 보면 얘가 대가리 맞죠. 얘가 맞죠. 근데 공백 가지고 승급전에 조교도 그렇게 완전히 베스트가 아닌데 얘가 배당판의 인기 1 위? 저는 못 놓고 하겠어요. 저는 못 놓고 하겠고 레전드 탄생이라는 말은 지금 1700 미터 첫 도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마이야 기수 말 타는 거 보면 완전 맛이 갔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 마이야 기수가 완전 맛이 갔습니다. 뭐 애가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인제 회복 불가능인 것 같아요. 그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그냥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요즘에 마이야 기수 좀 위험하고 더군다나 인기 마필에 거리 경험도 없다. 근데 이 두 마리가 깜빡이야. 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최저 배당 마권 자체가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한 이유입니다. 말도 못 믿겠고 여기는 말도 못 믿고 기도 못 믿겠고 그렇다고 하면은 깜빡이를 우리가 뭐 구태여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딱 정말 좋아진 마필이 있기 때문에 저 어차피 인기 마필들을 못 믿으면 과감하게 복병으로 가야죠. 음. 던지는 거죠. 여기서 딱 던지는 건데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던지느냐? 그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뭐 이렇게 음성 녹음할 때 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잖아요. "왜 이거를 노려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분석을 해 드리잖아요. 자 그렇게 그 확실하게 우리가 놓고 때려야 될 복병 마필이 있는 경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마필 불안하고 복병 마필 좋아졌다. 그러면은 그냥 승부처입니다. 서울 4경주 승부처. 제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5등급 1200 미터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안쪽에 이번 골드퀸즈의 문세영 기수가 아주 압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말도 좋아요. 기수도 좋아요. 그러니까 말도 믿을 수 있어 기수도 믿을 수 있어. 당연히 인기마죠. 거기에 인제 진화송과 천공스톰 이 두 마리가 자 2를 놓고 깜빡이가 1로 가느냐 8로 가느냐 왔다 갔다 하겠죠. 18 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인제 줄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줄타기를 잘해야 되냐. 자 이번 경주 골든 퀸즈는 그냥 놓고 때릴 말이잖아요. 뭐 당연히 가지고 갈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안쪽에 진화송은 단거리 좋아요. 네. 진화송 직전에 이 뛰는 모습을 보면 말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자세는 안 좋습니다. 머리가 높고 일단 머리가 높고 머리가 높은 마필은 이제 단거리만 좀 잘 뛰죠. 그리고 또 몸이 뻣뻣해. 말들도 사람하고 같아서 이게 자기가 뛰는 동물이기 때문에 몸이 부드러워야지 잘 뛰는 거예요. 네. 사람 치고 운동하는 사람 치고 몸 뻣뻣했는데 운동 잘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말들도 선천적으로 인제 막 기수들이 말을 딱 타 보면 '야 이거 뭐야?' 그 딱 어떤 표현이냐면 말 새끼가 통나무 같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의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뻣뻣해요. 입부터 시작해서 막 뭐 뒷다리까지 엉덩이까지 뻣뻣한 애들이 있는데 진화송이 그러니까 아직은 어려서 그런 마필들이 커가면서 쪼금씩 이제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는 그런 말들도 있는데 개중에는 그냥 그렇게 하다 그냥 끝나는 마필도 있어요. 왜?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자 그런데 진화송 직전에 뛰는 걸 보니까 딱 그 스타일이에요. 뻣뻣하니 그냥 힘으로 우격다짐 힘으로만 뛰는 그런 애들은 중거리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인제 그런 스타일이고 자 또 천궁스톰은 어떤 스타일이냐 말은 괜찮은데 직전에 이제 거세하고 첫 경주였죠. 근데 거세하고 선행을 갔는데 말이 무뎌졌어. 그럼 물론 한 번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거세하고 첫 번째 경주였으니까. 자 이번에 그럼 두 번째 경주란 말이에요. 이전째란 말이에요. 거세하고. 그럼 거세 효과가 이번에 나타났을 거냐? 이제 그거는 현장에서 보고 어차피 이번 경주는 얘를 놓고 얘를 갈 거야, 얘를 갈 거야. 둘 중에 한 마리를 잘 골라야 돼요. 근데 현장에서 보고 잘 결정을 할 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또 한 마리 눈에 보이는 게 얘가 자꾸 눈에 보이면 안 되는데 푸르칸 기수가. 근데 오늘 또 푸르칸 개수가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좀 이게 잘 된 일인지 못 된 일인지 저도 인제 현장 가 봐야지 알겠는데 해피익투스입니다. 얘는 뭐 장거리도 뛰었고 단거리도 뛰었고 뭐 전천후로 다 뛰어요. 다 뛰는데 직전에 푸르칸 기수가 이 해피익투스도 기수가 잘 탔어요. 기수가. 진짜 푸르칸 기수가 너무 잘 타서 말이 뛰었어. 잘 뛰었어. 자 이번에도 단거리 안쪽 게이트 출발입니다. 제가 봤을 때
보세요. 얘는 인정을 한다고 쳐. 그럼 얘하고 얘가 뭔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한 마리가 얘다. 한번 해피 투수. 직전에도 푸르칸 기수가 자기가 잘 탔고 이번에도 안쪽 게이트니까 이거는 조금 직전보다 푸르칸이가 더 잘 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푸르칸 기수 자체가 기복이 있는 기수라서 믿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가 또 올해 4월 달에 푸르칸의 활약이 좀 있었잖아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푸르칸 기수를 이번에 다시 한번 복병마필로 볼 수 있는 올 오경주 해피 투수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6경주입니다. 4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6경주 같은 경우에는 불안해요. 인기마필들이. 안쪽에 있는 인기마 한강 캡틴이죠. 그리고 자체 발광 이 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빠질 겁니다. 한강 캡틴은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이번에 이제 1번 게이트로 워낙 조건이 좋아졌고 자체 발광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선행을 가가지고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이죠. 자, 그렇다면 뭐예요? 얘도 선행을 가야 될 조건이고 얘도 선행을 가야 될 조건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번하고 3번이 똑같이 나왔다 스타트를. 그럼 누가 선행 가겠어요? 3번이 1번을 넘어서 선행을 가려면은 이마시는 빨리 나오든지 이마시는 빨리 나오든지 아니면 오수철 기수가 3코너까지 밀어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김초로 기수가 11번에서 1번 게이트로 들어왔는데 자기도 이제 앞에 가야 되는 말인데 얘가 넘겨주겠습니까? 김초로 기수가? 넘겨준다고 하면은 잘못된 거죠. 야, 뭐 나는 이번에 쉬었다 갈 거니까 너 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김초로 기수가 안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도 앞에 가야 되는 조건, 얘도 앞에 가야 되는 조건인데 나란히 가. 여기 오수철 기수가 옆에서 딱 잘 잡고 힘합배를 잘 해주면 다행인데 행여 이 두 마리가 우리가 자주 보죠. 두 마리가 냅다 신나게 싸우다가 사코너 돌아가고 두 마리가 다 죽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기수들이 진짜 한 번씩 보여주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한 번씩 그런 경우가 나와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만들지만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럼 여기에서 저는 솔직히 두 마리를 별로 이렇게 놓고 때리고 싶지는 않아요. 1번, 3번에 그 추재배당으로 앞에서 두 마리가 선행선임으로 따당따당 가다가 이 두 마리가 들어올 것 같다라고 좀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마필은 뭐냐? 얜데 최대 복병 마필이거든요. 근데 뭐 안 팔리겠죠. 현장에서 안 팔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하트케이를 보냐면 하트케이가 이제 1700m를 뛰었을 때 보면 앞에 가다가 선입 가다가 따였어요. 그러면 보통의 인제 조랑말들은 안 그렇습니다마는 더러브레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선행을 가다가 내가 인제 다른 말을 훅 치고 지나갔어. 그럼 말의 기가 확 꺾입니다. 죽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선행말을 상대로 내가 쟤를 이겨야 된다고 딱 생각을 하고 타면 옆에다 딱 4분의 3 마신 꼬리 물고 딱 가죠. 딱 가면서 4코너 딱 돌면서 그 탄력을 이용해서 그대로 따고 훅 한 번에 싹 지나가 버리면 애가 안에서 팍 죽어버립니다. 왜? 기가 꺾이기 때문에. 막 가다가 옆에서 확 지나가면 뭐야? 말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인제 한 가지 실수하는 게 뭐냐? 이거를 가고 있는데 훅 지나가면 얘가 죽는데 얘가 훅 지나가지 못하고 옆에다 갖다 딱 들이댔어. 자, 이럴 때 배당 터지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마리가 계속 서로 의지하면서 뛰어요. 얘도 얘한테 의지하고 얘도 얘한테 의지하면서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두 마리가 동시에 들어가. 이러면서 막 배당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게 어떤 때냐? 얘가 이렇게 확 넘어가지 못하고 옆에 딱 들이댔을 때. 이런 때 인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트케이가 직전에 3코너에서 따이고 죽었는데 그러면 그냥 그대로 꼴찌고 오는 거거든요.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직선에서 보니까 얘가 다시 뛰면서 올라옵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모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인제 연속 두 번의 경주는 단거리 1200m 에서 올라오다 끝나는 발걸음이었고 이번에 인제 경주거리 1400 이고 얘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 일단 근성도 좀 가지고 있고 1200 같으면은 앞에서 인제 말들이 후루룩 뛰다가 앞에 못 잡으면 끝나 버리는데 그래도 1400 에는 투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1200 보다는 좀 낫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번 서울 6경주에 저는 이 최대 복병 마필은 8번 하트케이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4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6경주로
돼 있네요. 7경주죠. 자, 7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3번 학산 스피드죠. 드디어 이제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마이야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었다가 제가 직전에 말 타는 거 보고 진짜 마이야가 진짜 맛이 갔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좀 있었는데, 일단은 학산 스피드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에 이거를 바로 노릴 수 있느냐? 저는 승급전이라 더 좋다고 봐요. 왜? 감량이 마이너스 4.5kg. 이번에 52kg. 아주 개나리 보찜입니다. 그죠? 그리고 왜 제가 학산 스피드를 이렇게 세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마이야 기수가 말을 탈 때 언제였어요? 이때가 1월 19일이었어요. 1월 19일에 12마신을 이겼죠. 12마신. 12마신. 12마신이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12마신은 어떻게 이겼느냐? 마이야 기수가 선행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뭐 힘 한 배도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잡고 있으니까 말이 그냥 뛰었단 말이에요. 그냥. 12마신 이겼어. 그러니까 그 다음 경주도 또 그렇게 탑니다. 힘 한 배 없이 선행 가가지고 그러다가 잡혀요. 그리고 잡혔죠. 그리고 이 전 경주도 똑같이 그렇게 탑니다. 자기 혼자 그냥 미친 듯이 한 7마신 앞에 가요. 혼자 미친 듯이 7마신. 근데 도주마라고 해서 입이 너무 뻣뻣해가지고, 도주마들이 입이 뻣뻣해가지고 제어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막 기수들이 막 그거를 어거지로 땡긴다고 땡겨지는 것도 아니고, 또 땡기다가 잘못 땡기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 안장이 앞으로 밀립니다. 잘못 땡기면 안장이 앞으로 밀려가지고 안장이 목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이도저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냥 경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땡기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마이야 기수는 어떤 상황이었냐? 자기가 제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어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말이 혼자 지 혼자 뛰다가 그냥 가다가 잡혀버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국산 기수가 탔어요. 한국말들은 외국말들하고 다르잖아요. 일단은 뭐 한 수 접고 들어가요, 당연히. 뭐 마이야 기수 타는 식은 외국에 진짜 뭐 특 A급 막 두바이 나가는 말들, 이런 말들 탈 때 그렇게 타도 돼요. 말이 알아서 뛰니까. 자, 근데 한국말들은 그렇게 타면 되냐고요. 어떻게든지 힘을 좀 아껴주고 한 걸음 더 쓰게 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 이동화 기수는 마이야 기수처럼 그렇게 안 탈 겁니다. 딱 정확하게 앞에 가더라도 끌리지 않을 만큼만 딱 정확하게 힘 한 배 하면서 제대로 타줄 거예요. 52km 달고. 확산 스피드는 여기서 와야죠. 와야 되고, 안쪽에 지금 울트라 망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울트라 망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에도 여러분들께 아예 안 팔릴 때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사시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정희 기수가 3착을 들어오면서 삼복승식에서 배당은 좀 나왔던 마필인데, 이번에 게이트 조건도 1번으로 줬습니다. 외곽에 이제 11번 오스틴 리더죠. 오스틴 리더가 현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좋아진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외곽에서는 뭐 얘 하나도 볼 수 있는 건데 얘마저도 뭐 별로 좋아진 게 없어. 그럼 안쪽에 있는 마필들인데, 답은 안쪽에 있는 마필들인데 얘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학산 스피드가 옆에 있고 울트라 망치도 옆에 있고, 걸작 시대 왜 보느냐? 여기에서 딱 직전에 울트라 망치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필. 그게 뭐냐? 얘는 인정한다고 했죠. 얘도 좋아졌죠. 자, 그러면 걸작 시대가 안 팔려요. 현장에 가면 이제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침착은 복승식까지는 안 해더라도 침착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 따라가는 전개에서 인코스 최적 전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어차피 두 마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상대 마필들, 어설픈 상대 마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여기에서 승급 착선에 걸려 있는 애들이 미리 꼬리 내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마필. 딱 걸작 시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차피 충마도 있고, 한 방으로 붙일 말도 있고, 자, 삼복승에서 노려야 될 마필 걸작 시대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서울 8경주입니다. 4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되고, 이번 8경주는 단원이 메인 경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4경주하고 똑같습니다. 인기 마필 두 마리를 저는 못 믿겠어요. 자, 일단 최대 인기 마필 8번 백룡입니다.
현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인기를 끌 수 있는 맛. 근데 백룡을 지금 이 헤리카신 기수가 계속 탔습니다. 연타로 계속 탔죠. 근데 헤리카신 기수가 솔직히 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마이야 기수는 솔직히 못 탔어요, 말을. 이 전경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수가 못 타서 말이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헤리카신 기수는 직전에 백룡을 계속 탈 때 기수가 잘 탔어요. 말이 못 뛰는 거예요, 말이. 근데 이거를 문세영 기수가 탔더니 압도적으로 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 이거 문세영 기수가 독박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해리카신 기수가 할 만큼 다 했어. 근데 못 들어왔어. 자, 그리고 또 금빛초나는 해리카신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로 갔죠. 해리카신 기수가 타고 있는데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직전에 해리카신 기수가 기승하니까 부담 중량을 58을 달고 들어오긴 들어왔죠. 근데 말이 뛰는 걸 보니까 58이 무거워. 무거워요. 이번에 이제 안쪽 게이트 출발이긴 한데 뭐 물론 8보다는 저는 3이 좀 낫다고 봅니다. 8보다는 3이 좀 낫다고는 보는데 얘도 못 믿어요. 58이라서. 무거워. 말이 무거워해. 자, 그래서 3번, 8번의 최저 배당은 저는 일단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3번도 조금 불안불안하다. 얘도 부러질 수 있고 얘도 다 부러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메인 경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기 마필들이 불안하면 딱 눈에 보이는 복병 마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습니다. 여기는 얘는 뭐 얘가 상태가 좋고 얘가 상태가 좋아도 제가 봤을 때는 얘네 둘을 그냥 이길 수 있는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한테 그늘을 가려서 안 팔려요. 어설프게 뭐 3, 4차, 5차 이렇게 팔리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메인 경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38의 최저 배당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사서 좀 재미를 보셔라라는 말을 1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기 마필들이 불안한 서울 8경주 메인 경주는 제가 제대로 적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9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쉽게 가야죠. 5번 섀도우 헌터입니다. 그리고 4번 엘도라도 강남. 이 두 마리가 승급전이에요. 승급전을 치르는 두 마리가 나란히 깜빡이로 갑니다. 이런 경주는 거의 깜빡이 안 들어오죠. 근데 이번 경주, 자, 5번 섀도우 헌터는 지금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해서 우승을 하고 승급전에 장추열 기수로 바뀌었어요. 부담 중량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승급전에 섀도우 헌터 말이 좋아요. 볼 수 있게. 자, 그리고 엘도라도 강남도 문정균 기수 승급전인데 감량이 좀 있어요. 부러지면은 엘도라도 강남이 부러지겠지 섀도우 헌터는 안 부러질 것 같아요. 말이 좋아서 5번하고 4번하고 깜빡인데 일단은 깜빡이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부러지면 그럼 뭐냐? 4가 부러지면 들어올 수 있는 말이 또 한 마리밖에 없어요. 외곽에 있는 마필이죠. 배트 캡틴. 얘가 이제 인기 3번째로 팔릴 겁니다. 현장에 가면은 많이 팔려줄 마필인데 뭐 끝에서 올라올 말이라고 해봤자 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번 서울 9경주는 뭐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가볍게 마무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일 서울 10경주입니다. 3등급 1800m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또 문세영이죠. 금요일 4월 4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서승훈, 그리고 4월 5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문세영, 장추열, 이 3명의 기수가 모든 인기 마필들이 다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7번 유돌콩은 그냥 뭐 기본기 자체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장거리 1800이라고 그러면 뭐 당연히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안쪽에서 이제 지금 톰브레이커하고 아르고리치하고 이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담 중량은 직전 경주보다 다소 좀씩 올랐어요. 올랐는데 뭐 이 두 마리 빼고 그럼 말이 있느냐? 이번 편성 자체가 뭐 좋아 보이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설프게 팔려주고 있는 말.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복병으로 야 나도 좀 될 것 같아라고 팔려주는 말이 뭐예요? 그게 바로 마이야 기수의 펑크레이지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이야 기수가 다시 자기가 좀 자신감을 갖고 컨디션을 찾아올 때까지는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더군다나 직전에 CC1 기수가 기승했을 때보다 부담 중량이 무려 어, 무려 5.5kg가 올랐어요. 직전에는 왜 그럼 가벼웠어요? 2등급 점핑했기 때문에.
2등급에 가니까 인제 좀 가볍게 달았었는데 다시 3등급으로 오니까 얘가 인제 이렇게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직전 경주 이제 2등급 경주에서 보시면 지금 계속적으로 인제 점핑을 했는데 자 이 마필이 그러면은 왜 2등급에 갔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죠. 3등급에서는 이게 57 달고 좋은 발걸음을 보이기가 좀 어려워요. 외곽 게이트, 마이하고 모든 조건이 어 어설프게 인기마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별로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 자 그럼 얘는 인제 못 빼죠. 못 빼. 뉴돌콩을 가지고 가야 돼. 자 그럼 현장에서 인제 뭘 결정을 해야 되냐? 아르고리치냐 스톤브레이커냐. 이제 이 두 마리가 인제 엎치락뒤치락 살려줄 건데 이거 인제 현장에서 좀 잘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뭐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뭐 두 마리가 괜찮다고 보여지지만 10 경주 8시 발주잖아요. 또 야간 경마고 라이트도 켜져 있을 거고 좀 시끌벅적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 현장에서 마필들의 컨디션을 보고 결정하는 게 좀 가장 좀 좋지 않느냐. 항상 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만 제가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게 맞아요. 현장에서 보고 결정하는 게 맞지 뭐 지금까지 어저께 밤새 안녕이라고 어제 아침까지 뭐 얘가 좋았어. 근데 내일 예시장에서 보니까 얘가 별로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체크를 하고 가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 10 경주 뉴돌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개 경주를 다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펼쳐지는 벚꽃 경마, 노을 경마인데 뭐 현장에서 여러분들 너무 경마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노을 경마잖아요. 벚꽃 경마잖아요. 그 벚꽃 축제도 좀 즐기시면서 여러분들 기분 좋게 경마하시면서 더군다나 또 이기시면 더 금상첨화로 좋은 거고요.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일요방송에서 뵙겠습니다.